새해가 다가오면서 마음이 묘하게 바쁘고 복잡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월 1일 아침에 집 안에 딱 하나만 두면 한 해가 훨씬 편안해지는 물건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단지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 부엌에서 쓰는 그 소금이에요. 요즘 어떠세요? 큰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급해지고 자잘한 일로 신경 쓰이고 괜히 피곤한 날이 많아졌다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특히 연말이 되면 이런 느낌이 더 강해지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걱정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새해가 되면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가지세요. 올해는 제발 큰 탈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 바람과 아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은 운을 끌어당기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흔들리는 흐름을 정리해 주는 이야기예요. 한 해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하필 1월 1일일까요? 그냥 새해 첫날이니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1월 1일은 단순히 달력 한 장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 날을 집 안의 기운이 새로 정렬되는 날로 봐요. 지난해의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고 새해 기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에 무엇을 두고 어디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한 해의 첫 한 추를 끼우는 것과 같아요. 첫 한 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잘 맞춰지지만 첫 한 추가 잘못되면 전체가 어긋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1월 1일은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럼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예전부터 집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쓰여왔어요. 눈에 띄는 물건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도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소금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기억나실 거예요. 장례식 다녀오면 손 씻고 신발 털고 소금을 뿌리던 기억 있으시죠? 그건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기분과 공간을 정리하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소금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소금을 두고 공간을 정갈하게 유지했던 거예요. 이런 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 그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풍수에서 소금은 무언가를 불러오는 역할보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역할에 가까워요. 집 안에 쌓인 어수선한 기운, 정리되지 않은 흐름, 머물지 못하고 떠도는 느낌을 차분히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소금을 잘 두면 집이 조용해지고 사람 마음도 덜 흔들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올해 68 되신 분인데 작년 초에 이 방법을 써보셨대요. 평소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밤에 자주 깨는 편이셨는데 1월 1일에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신 후로 신기하게 잠을 깊이 주무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안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차분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를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딱 하나예요. 소금단지는 많이 두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하나만 두는 겁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오히려 하나가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만 둔다는 것,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1월 1일 소금단지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거실일까요? 안방일까요? 부엌일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현관 안쪽입니다. 현관이에요. 왜 현관일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현관은 사람만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소식이 들어오고 기회가 들어오고 바깥의 기운이 처음 닿는 자리예요. 집의 입구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현관이 어수선하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작은 문제가 자주 생겨요. 반대로 현관이 정돈되어 있으면 집 전체가 안정감을 가집니다.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현관 정리만 했는데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현관이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현관에 1월 1일 소금단지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해 동안 들어오는 기운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현관 어디에 정확히 두어야 할까요? 현관 한가운데는 아니에요. 문 바로 앞도 아닙니다. 신발장 안쪽 구석, 현관 콘솔 아래쪽, 문에서 한두 걸음 들어온 조용한 자리. 이 중 한 곳이면 충분해요.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한 자리가 좋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드나들 때 발에 차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위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신경이 쓰이고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도록 놔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여러 개 두면 더 좋지 않나요? 현관에도 하나, 거실에도 하나, 안방에도 하나 두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소금은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두면 기운이 분산되고 집안 흐름이 오히려 산만해집니다. 한 공간, 한 소금단지.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예요. 마치 집안에 중심축이 하나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 중심축을 중심으로 모든 기운이 정리되는 거죠. 여러 개를 두면 중심이 여러 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흐름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꼭 하나만 두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소금을 담을 그릇은 어떤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도자기나 옹기처럼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은 땅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감이 있거든요. 하지만 꼭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집에 있는 작은 도자기 그릇, 뚜껑 있는 찬기, 없다면 종이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갈한 상태예요. 그릇을 준비하셨으면 한번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거기에 소금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릇 크기는 손바닥만 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작고 소박한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소금 종류는 어떤 걸 써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천일염이 좋아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스럽게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이라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천일염이 없다면 굵은 소금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소금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정성입니다. 이걸로 우리 집 한 해를 조용히 정리해 보자. 이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비싼 소금을 쓴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릇에 소금을 담을 때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담으세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언제 두는 게 좋을까요? 1월 1일 아침이에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되면 언제든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창문 한번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세요. 그리고 현관 쪽도 한번 정리하고 공기를 정리한 뒤에 소금단지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의식처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올해 우리 집이 평안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소금단지를 현관에 두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고 소박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소금 단지를 두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특별히 관리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두시면 됩니다. 다만 소금이 눅눅해졌다면 교체해 주시면 좋아요.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바꿔주시면 적당합니다. 명절이나 계절이 바뀔 때 교체하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설날, 추석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뀔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교체할 때는 낮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저녁이나 밤에 하는 것보다는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교체한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음식에 쓰지 않습니다. 이미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음식에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욕실 청소할 때 쓰거나 배수구에 물과 함께 흘려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체한 소금을 화분에 뿌리거나 하시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음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금을 다시 그릇에 담아서 같은 자리에 두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6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작년에 소금 단지를 현관에 두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두셨다가 몇 달 지나고 나서 깜빡하고 교체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소금이 완전히 굳어서 돌처럼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소금이 집안의 기운을 열심히 정리하다가 포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금으로 바꾸니까 다시 공간이 정리되는 느낌이 든 거죠. 이렇게 소금의 상태를 보면서 교체 시기를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 색깔이 변했을 때 교체하세요. 원래 하얀색이던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색이 변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소금이 주변 기운을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색이 변했다면 새 소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금 단지를 둔 후에 혹시라도 깨지거나 엎질러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소금을 담아서 다시 두시면 됩니다. 이게 나쁜 징조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준비하시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현관이 너무 좁아서 소금 단지 둘 자리가 없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관이 정말 좁다면 현관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두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현관 바로 옆 거실 구석이나 복도 한쪽 같은 곳이요. 중요한 건 위치보다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걸로 우리 집 입구를 정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두시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풍수라는 게 원래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지 규칙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월 1일 소금단지 1개, 현관 안쪽 조용한 자리.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건 운을 끌어당기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선택이에요.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소금단지를 두는 것 외에 1월 1일에 함께하면 좋은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 현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 새해를 더욱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신발장이 어수선하면 아무리 소금단지를 둬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안 신는 신발은 정리하고 신발들을 깨끗하게 닦아서 가지런히 넣어두세요. 그리고 신발장 문도 잘 닫아두시고요. 이렇게 현관 전체를 정돈하면
소금단지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1월 1일 아침에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에 미리 현관 정리를 해두시고 소금단지도 준비해 두셨다가 1월 1일 아침에 두시면 편해요. 이렇게 하면 새해 첫날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금단지를 두고 난 후에 바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나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요. 한 해가 잘 풀리는 집은 늘 조용합니다. 큰 소리 없이 과하지 않게 흐름이 안정된 집이에요. 소금단지 하나가 그런 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소금단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결국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소금단지 하나 두는 것도 그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한 해의 시작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한 해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소금 한 줌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효과를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거든요. 소금단지를 준비하고 두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게 돼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1월 1일이 아직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금방 다가올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소금도 준비하시고 그릇도 준비하시고 현관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1월 1일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소금단지를 준비하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금을 담을 때 양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그릇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가득 담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담으시면 돼요. 소금이 많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담으실 때 한 가지 더 신경 쓰실 부분이 있어요. 소금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세요. 울퉁불퉁하게 담지 마시고 손으로 살짝 눌러서 평평하게 만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보기에도 깔끔하고 기운도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요. 또 한 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소금단지 위에 뚜껑을 덮어야 하나요? 아니면 열어둬야 하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정답은 어느 쪽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뚜껑이 있으면 덮으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다만 먼지가 많이 앉는 곳이라면 뚜껑을 덮는 게 좋겠죠. 뚜껑을 덮으실 때는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공기가 약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나무 뚜껑이나 천을 씌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 숨을 쉬면서 공간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소금단지를 관리하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소금이 더 빨리 눅눅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금이 심하게 눅눅해졌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바로 교체해 주세요. 반대로 건조한 겨울철에는 소금이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여도 이미 주변 기운을 충분히 흡수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파트의 경우 현관 구조가 일반 주택과 다를 수 있는데요.
아파트 현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발장 한쪽 구석이나 현관 벽 쪽 조용한 자리에 두시면 돼요. 아파트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현관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집의 입구,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구조가 어떻든 입구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두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소금단지를 두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해를 좀 더 의미 있게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1월 1일 소금단지 하나로 그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소금 한 줌, 그릇 하나, 조용한 자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한 해의 평안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현관에 두었어요.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풍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고 다짐도 하시죠.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때로는 더 큰 변화를 만들거든요. 소금단지 하나가 그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올해는 우리 집이 평안하기를,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소금단지를 두면 그 의미가 더욱 커질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조용히 하는 게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성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편안한 하루, 탈 없는 한 해가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